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비록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을 잘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 특히 오늘은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까지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론 그대로 큰 폭발이라는 빅뱅 이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주를 만든 대폭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그래도 현재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론이겠죠. 실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폭발이겠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소리를 전달시킬 수 있는 매질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빅뱅이라는 것은 일어날 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고온, 고압, 고밀도 상태에서 우주가 생성돼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자,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빅뱅 이론에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들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특히 우주에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우주의 온도가 무서운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뭐가 되고 있다?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 라는 말은 우주의 온도가 계속해서 냉각 또는 팽창하고 있다,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우주가 팽창. 자, 다시 얘기할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주가 만다? 그렇죠. 팽창한다 라는 것은 우주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냉각되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한다 라는 거. 자, 대폭발이 일어난 직후 우주에는 여러 종류의 기본 입자가 생겨났다. 기본 입자. 얼마나 잘게 부서졌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입자는 원자나 원자핵보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는 원자나 그걸 이루고 있는 중심에 있는 원자핵보다 더 작은 입자로 보통 전자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자도 있지만 들어봤을 거예요. 쿼크라는 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바로 뭐에 해당된다? 기본 입자가 해당된다. 자, 기본 입자들은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서로 결합하여 뭐를 이루었다? 드디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냈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주 나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었다? 1초밖에 안 되었다. 자, 우주는 양성자, 그래서 중성자, 전자로 가득 차 있다라고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우주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기본 입자였던 전자, 그죠?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양성자가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원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죠. 바로 원자, 핵, 그리고 전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다시피 원자핵은 크게 다시 뭐하고 뭐로? 그렇지?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때마침 뭐일 경우? 수소 원자일 경우 이 안에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는 1개, 중성자는 없고 전자는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소 원자에서 원자핵이라는 것은 수소 원자핵, 그죠? 수소 원자핵이라는 것은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양성자 1개가 곧 원자핵이 된다는 거죠. 양성자 1개가 곧 뭐가 된다? 수소 원자핵이다 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우주 나이 얼마에서 1초에서
우주는 양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벌써 수소 원자 핵은 존재한다란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졌는데 금방 했던 거죠. 우주가 생기고 1초가 지나지 않아 최초의 원자 핵인 수소 원자 핵이 생겨난 것이다. 1초 만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런데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 핵.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는 이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주는 계속 팽창을 했고,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냉각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뭐 할 수가 있게 된다? 결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N극과 뭐가 있다? S극이 있다. 근데 N극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죠? S극이 움직이는 속도가 마치 총알의 속도다. 실제 뭐 그렇게 던질 수는 없겠지만 N극도 S극을 향해서 총알의 속도로 던지고 S극도 N극을 향해서 총알의 속도로 던지게 되면 N극과 S극은 서로 우리가 인력에서 잡아당기잖아요. 그렇지만 붙지 못하겠죠. 원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총알의 속도가 아니라 그냥 느리게 움직인다면 N극과 S극이 느리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천천히 가게 되고, 얘도 천천히 가게 되면 N극과 S극이 어떻다? 달라붙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죠?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강한 N극 자석, 강한 S극 자석이라도 얘네들이 총알만큼 빠르게 움직이면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냥 비껴나가 버리는데, 느리게 움직이면 드디어 착 하고 달라붙을 수가 있게 되겠죠. 똑같은 자석이라도. 즉 뭐냐면 어떤 입자들은 온도가 높을 때 매우 빨리 움직여요. 나중에 화학을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들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어떤 알갱이들은 온도가 높으면 매우 빨리 움직이고 온도가 낮으면 매우 느리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온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우주가 높기 때문에, 즉 양성자와 중성자, 이게 양성자라고 생각하고 얘가 중성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빨라서 둘이가 결합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뭐가 되게 되면, 냉각이 되게 되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미리 얘기를 하면 핵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헬륨 원자 핵이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즉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자,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든다 그랬지?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에 따라 우주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얘기했죠? 그래서 느려지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그래서 우주 나이 얼마? 3분 정도 지났을 때 헬륨 원자핵의 생성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충분히 만들어질 만큼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죠? 우주 온도가 어떻게 되었다? 냉각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전자가 원자핵 주위로 끌려와 우주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자, 38만 년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도 존재하고, 수소 원자핵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우주 초기, 그치? 3분 이후 초기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수소 원자핵과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가까이 가더라도 어떻게 된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핵에 잡히질 못했죠. 헬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헬륨도 그죠?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겠죠. 중성원자를 만드는데, 근데 얘네들이 너무 뭐하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아무리 플러스를 띄고 있는 수소 원자핵, 플러스를 띄고 있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해도 너무 빠르게 되면 이 전자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온도가 떨어지고 38만 년이 되었을 때 얘의 움직임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느리게 되겠죠. 느리게 되면 헬륨의 수소 원자에게 잡혀서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에 도는 인공위성처럼 잡혀서 돌게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가다가 느리니까 그죠? 전자. 자, 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죠? 뭐 이렇게 전자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주변에 전자 한 개가 이렇게 뱅글뱅글 잡혀서 계속 돌게 되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계속 지구 주위의 인공위성처럼 돌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헬륨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해서 각각 뭐가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얼마쯤 되었을 때? 약 38만 년 되었을 때 우주가 계속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 수소 원자에 헬륨 원자에 뿐만 아니라 이 전자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점점 느려져서 핵과 전자도 이제 서로 잡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의 전자 한 개, 수소 원자, 헬륨 원자핵 주변에 전자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 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모프가 빅뱅에서 생겨난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은 우주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와도 어떻게 되더라? 일치를 하더라. 자, 우리가 스펙트럼 배울 때 얘기했죠. 우주 전체의 수소는 75% 정도, 나머지 대부분의 헬륨이니까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한 25% 정도에 존재하는 거죠. 우주에. 그리고 수소, 헬륨은 대부분 우주가 생긴 짧은 시간 동안 약 38만 년 이후 뭐 얼마 안 됐겠죠. 우주 전체로 보면 38만 년이라는 기간은 길지만 사실 우주 전체에 봤을 때 38만 년은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강의에서 주안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해서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의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였냐면 사실 바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자, 학습 목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즉 가모프는, 빅뱅 이론을 주창한 가모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모프란 사람이 실제 우주에 있는 수소의 양, 헬륨의 양을 지금처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런 빅뱅 이론을 통해서 계산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에는 수소가 얼마? 수소가 그죠? 75% 정도, 그 다음에 헬륨이 그지? 25% 정도 있을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사람도 뭐 조사를 했겠지만 이후에 우리 관측 기술이 좀 더 발전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후세 과학자들이 관측했을 겁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를 이용해서 우주로부터 오는 빛 파장,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더라? 75% 대 얼마? 25%가 나오더라.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가모프는 우주에
구성하는 원소 중 수소는 75고 헬륨은 20% 정도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후세 조사를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가모프 잘했네, 가모프라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 맞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입증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과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주에 큰 뭐가 있을 때 빅뱅 이론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1초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성자, 그죠? 1초 있을 때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랬고, 그 양성자는 곧 뭐가 된다 그랬죠? 수소, 원자, 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관계인데, 얘네들은 서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양성자가 중성자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뭐가 되냐면 1초 정도 지났을 때에는 우주에는 엄청나게 높은 상상 이상의 무슨 고온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것도 또 매우 쉬웠고,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것도 매우 쉬웠습니다. 서로서로 어떻다는 거죠? 수시로 자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주 서로를 자주 바꾸고 변신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곧 뭐가 되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양성자 수, 1초 정도일 때 양성자 수 대 뭐는 중성자 수는 몇 대 몇이다? 1대 1 정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주에 양성자가 100개가 있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100개. 근데 동시에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것도 몇 개라면 100개라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양성자 이런 것들이 상황이 유지가 되는 한은 우리가 양성자 수, 중성자 수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1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양성자도 많고 중성자도 많고, 그런데 서로 수시로 바뀌고 또 양성자가 중성자 됐다가 중성자는 다시 양성자가 됐다가 하는 비율이 거의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은 우주가 1초, 빅뱅 이후 1초 정도 지났을 때 양성자 수, 중성자 수는 어떻다? 거의 일치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3분 정도 지났을 때 헬륨 원자핵의 생성은 마침내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3분 정도 되었을 때. 자,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초에서 3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계속 뭐하고 있다? 그렇죠?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온도가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양성자와 양성자하고 중성자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서로 교환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1초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자, 뭐가 되냐면 양성자, 중성자, 그죠? 바뀌게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양성자가 좀 더 중성자에 비해서는 가벼워요. 반면에 중성자는 좀 더 무겁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변신은 조금 무거워지는 변신이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것은 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는 이게 거의 어떻다?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것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것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반반씩 이렇게 됐는데,
이젠 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오늘 당장 그걸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본 식 중에 E는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식이죠. mc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E는 당연히 에너지가 되고 요거 M은 질량이 됩니다. 이 식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질량을 우리는 뭐로 바꿀 수가 있다?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다. 에너지로 환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걸 접목시켜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가벼운 양성자에서 뭐가 될 때 무거운 상대적으로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양성자 한 개의 질량과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같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질량이 같지만 거의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이라도 무거운 건 사실 중성자가 맞거든.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지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기 위해서는 질량이 늘어나야 되는 변화예요. 근데 뭐 이 당시에서 뭐 질량 무거운 추를 올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량 차이만큼을 뭐 한다? 에너지로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가 있고 에너지는 또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 있는 뭐를 에너지를 빨아들여 중성자로 바뀌게 되는 거고 중성자는 반대로 양성자가 되는 것은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벼워지는 질량만큼을 버리는데 어떤 형태로 바꾸어서 버린다? 에너지란 형태로 바꾸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 정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무거운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질량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을 흡수하게 되고 반대로 무거운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아주 작은 질량 차이만큼을 뭐한다? 뭐 추를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서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형태로 흡수하고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하는 겁니다. 변신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초에서 3분 지날 때 우주의 온도는 뭐 하고 있다? 냉각되고 있다. 그래서 1초 때는 충분한 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양성자가 뭐 하는데 중성자로 변신하는데 충분한 우주의 에너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일어났죠. 근데 여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우주가 식어감에 따라서 양성자가 중성자이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우주의 온도가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신하는 건 사실 잘 일어나기가 어렵게 변해버렸죠. 반면에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것은 에너지 식는 거하고 상관없죠. 내가 가진 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버려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변하는 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게 한 개 일어나는 동안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 몇 개 일어난다? 10개가 일어난다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가 이 시기에는 얼마까지 변하냐면 약 7대 1까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로 변하는 것들은 잘 안 일어나는데 그죠? 잘 안 일어나지 않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것은 쉽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양성자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중성자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얼마 정도까지? 7대 1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성자를 보통 우리가 기호 프로톤이니까 P, 중성자는 뉴트론이니까 N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7대 1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한 개 있는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한 줄 더 적어 볼게요. 비율대로 7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존재할 때 이제 뭐가 되냐면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가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뭐 한다고 그랬지? 결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잘 알다시피 헬륨 원자핵은 뭐로 만들어지냐면 양성자 몇 개?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서에서 잘 살펴보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얘가 다 얘가 중성자가 아니죠, 그죠? 뭐로 바뀌는 거냐면 요 네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바로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요거 하나는 양성자인데 양성자는 곧 뭐가 되는 거죠?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소 원자 핵과 그지? 수가 그 다음에 뭐 헬륨 원자 핵의 수의 비는 몇 대 몇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대 얼마? 요거는 사실 요 세트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는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냐면 우주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75% 질량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를 한번 수가 아니라 수소 원자핵 그리고 헬륨 원자핵 수가 아니라 질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수소 원자핵 질량 대 헬륨 원자핵 질량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러면 자 살펴봅시다. 수소 원자핵은 뭐라 그랬습니까? 질량을 1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만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요거죠. 그래서 이게 1, 얘도 1. 큰 차이가 아니니까 사실상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똑같다고 그랬죠. 중성자도 1, 중성자 1.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헬륨 원자핵 자체는 양성자 2, 중성자 2 해서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자, 약분하면 얼마 나온다? 3대 1이 나온다는 거죠. 75% 대 몇 퍼센트? 2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책의 교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연구 결과 빅뱅으로 생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몇 대 몇일 거야? 그렇지. 3대 1일 거야 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나의 계산과 실제 우주에서 관측되는 수소 헬륨 질과 일치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했겠지만 후세 과학자, 다른 과학자, 뭐 경쟁하는 과학자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발표해보니까 오류를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 어떻더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았어. 상대방이라면 저 사람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은 가모프가 말했다시피 빅뱅으로 생성된 게 맞구나 라는 얘기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과정.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빅뱅이라는 그죠? 빅뱅이라는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종 기본 입자를 퍼뜨렸죠. 자, 그래서 1초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원자핵이 아니었죠? 아니었다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죠?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이 모인 우주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요 양성자는 곧 뭐라고 봐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소, 원자, 핵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얼마? 3분 정도, 그죠? 3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수소, 원자, 핵,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 핵이니까 수소,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모여서 헬륨, 원자, 핵.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3대1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7대1의 양성자 수, 중성자 수의 비율에서는 더 이상의 뭐가 없다?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은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헬륨 원자핵 생성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만 년이 되었을 때 이 전자가 수소 원자핵이 1개, 헬륨 원자핵에 그죠? 몇 개? 2개씩 끌려가게 되면 각각의 중성인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뭐 더 나아가야 될 것이 페이지 2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요까지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가모프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또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질량비를 얼마일 것이다? 3대1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 측정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 보니까 관측을 통해서 얼마더라? 3대1이 맞더라, 그죠? 참이더라 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 즉 뭐냐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이제 증거를 수집해 봤더니 그게 가설을 입증하고 그런 과정들을 역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까지 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외에 있는 조금 재밌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양성자, 중성자의 산호 변신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런 관계, 얼마를 흡수하고 얼마를 방출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3대1이라는 것을 알아낸 그런 과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얼마냐면 22페이지부터 이제 별, 스스로 빛을, 그죠? 여기서 이제 뭐가 진행되냐면 별, 스스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에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다시 학교에서 만나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겠죠. 자, 오늘 하루 수고했고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